자, 앉으시고, 자리에 앉으시고. 자, 이합주 한 거. 등기. 자리에 앉으시고. 등기의 추정력. 세 가지가 추정돼요. 물적 범위. 등기된 권리 적법 추정. 등기 원인도 적법. 절차도 적법. 권리 적법, 원인 적법, 절차도 적법. 자, 인적 범위 누구한테 이 추정력이 미치느냐? 자, 이전 등기예요. 갑으로부터 을에게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면 등기 박혀 있는 이 을한테 등기 명인에게 이 등기된 소유권이 있는 걸로 누구한테? 모든 삼자, 전 소유자 포함한 모든 삼자 미친다. 다 같은 말. 자, 물권의 소멸. 물권 공통의 소멸사유 4개.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물건이 멸실하면 거기 위에 있는 모든 물건 다 소멸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멸시효. 자, 물건 중 소멸시효 안 걸리는 놈이 있고 걸리는 놈이 있어요. 대부분 안 걸립니다. 소유권 영원하죠. 소멸시효 날아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저당권, 피담보 채권이 있는 한 따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 점유권, 유치권 점유하고 있는 한 안 걸려요. 점유하고 있는 한. 뭐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 그다음 결국 물권 중 소멸시효 걸리는 것은 용익물권만, 사용하는 물권, 용익물권, 그중 지역권만 나왔어요. 지역권 기간은 물권은 20년, 채권은 10년, 물권, 용익물권, 지역권은 2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 완성 날라갑니다. 포기, 포기합니다. 의사표시, 바로 포기 효과, 소멸 효과가 생기죠. 포기하면 소멸하는 거예요. 단독행위죠. 의사표시 하나만으로 바로 포기되니까. 그래서 포기, 법률행위라는 얘기. 자, 마지막 혼동. 혼동, 내가 전세 살다가 사버리죠.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에게 귀속. 그러면 소유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굳이 전세권 갖고 있을 필요 없어. 그래서 우리 법은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한 사람 동일인에게 귀속하면 필요 없는 제한물권은 소멸한다. 그래서 지상전세권자, 저당권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제한물권인 지상전세, 저당권이 소멸. 자, 점유권 갑니다. 점유의 개념, 점유의 여러 가지 모습, 점유의 승계, 점유권의 효력. 자, 점유 개념, 사실상 지배. 세 놈 봐야 되죠. 두 놈이죠. 점유 보조자, 간접 점유자. 점유 보조자 단어 자체에서 너는 보조자구나, 점유자가 아니구나. 편의점 알바생. 따라서 점유자가 아니란 얘기는 점유권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점유권 없어. 따라서 누군가 훔쳐가도 점유보호청권 행사할 수 없다. 반환 청구, 물창 상대방도 되지 않는다. 다 부정으로 끝나야 되고. 간접 점유, 갑이 을에게 세 줍니다. 지상전세 임대차. 자, 현재 을이 살고 있죠. 지상전세 임차인, 직접 점유자. 소유자 갑을, 설정자 임대인을 간접으로 점유하는 간접 점유자. 자, 을 집에 누가 침범이 일어났죠. 그러면 을은 직접 점유자로서 들이댈 수 있을 거고, 간접 점유자인 주인 갑도 들이댈 수 있다. 점유자니까 점유권 물창할 수 있다. 반환 청구 상대방도 된다. 점유자니까 간접 점유자. 자, 점유권 상속될 거고, 점유의 여러 가지 모습, 자주 소유의사, 타주 소유의사 없는 점유, 본권 없는데 본권 있다 믿고 선이, 본권 없음을 잘 알면서 악이, 평화 떳떳, 평온 공연, 평온 공연 반대, 폭력 은비, 폭력 은비. 자, 자주 타주, 소유의 의사 유무는 어떻게 판단 결정하느냐?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권원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으로 결정한다. 권원, 점유를 취득하게 된 원인. 그래서 당신은 매매로 샀습니까? 매수인. 그러면 성질상 자주로 봐요. 소유의사. 하지만 지상전세 임차인, 세입자죠. 직접 점유자죠. 직접 점유자는 타인 소유를 전제로 소유의 의사 없다고 봐요. 타주. 자, 했고 이제 점유의 승계. 갑으로부터 을이 토지 하나 사요. 점유자의 특정 승계인 매수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
전 점유자 점유까지 함께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함께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 전 점유 모습에 문제 있는 하자 점유가 있다면 그 하자도 승계한다. 법조문 그대로. 그 다음 이제 점유권의 효력, 점유의 추정력,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권에 대한 물권적 청구권 3개. 자, 추정력. 우리 법조문 점유의 모습 중 4가지 점유 모습을 인정해줘요. 추정.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점유는 추정해줘요. 추정. 자, 소유의사, 선의, 평온, 공연 이 4가지는 추정. 자, 무과실 점유는 추정되지 않아요. 그 무과실 이걸 외워야 돼. 무과실은 추정이 안 된다는 것. 자, 추정되면 엄청나게 좋죠. 아까 자주점유 써야겠네. 성질이 불분명해. 자주인지 타주인지. 그러면 우리 법은 이 조문에 따라 자주, 소유의사 있는 자주로 추정. 따라서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추정되는 이 자주점유, 평온, 공연 다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자, 추정력 했고 이제 두 번째 법조문 점유 계속 추정. 전, 후 양 시점에 점유한 사실이 있다면 당신 점유는 20년간 계속한 걸로 추정해 드릴게요. 이게 점유 계속 추정. 자, 세 번째 점유하고 있으면 점유자에게 권리적법을 추정해 줘요. 그래서 이건 내 가방이야 하면 당신 소유권 있겠네요. 점유의 권리적법 추정. 하지만 이 법조문은 동산에만 작동돼요. 따라서 이게 더 중요해요. 부동산에는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권리적법 추정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 부동산 물권에는 이 점유의 적법 추정 법조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은 등기부 등본을 봐야 돼요. 그래서 등기에 아까 했죠? 등기에 권리적법 추정을 해주니까. 자, 3가지 추정 법조문을 봤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자, 선이야기가 여기서 나와요. 을이 무단 점거했어요. 병은 을로부터 사서 자기가 소유자로 믿고 살고 있죠. 도둑놈, 악의점유, 선의점유, 본권이 있다 믿고 소유자 갑이 을이든 병이든 찾아옵니다. 선의, 악의점유. 이게 본권 없는 점유자와 회복자, 소유자와의 관계에 3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했어요. 사용이 과실 돌려줘야 되는지 과실 문제. 자, 이번엔 안 했지만 멸실로 인한 손해배상 범위 문제. 그 다음 점유하면 꼭 비용 지출하게 됩니다. 비용 상환 문제. 그래서 과실, 멸실, 비용 이렇게 훈련하시고. 첫 번째 과실. 우리 법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 차이를 두죠. 선의 점유자는 보호해주고 도둑놈 악의 점유자는 보호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조문 선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합니다. 악의 점유자는 과실을 돌려주세요. 반환해주세요. 자, 소비했어요. 대가로 보상하세요. 당신 잘못 과실로 수치 못했어요. 역시 대가로 보상하세요. 악의 점유자인 거예요. 그래서 악의 점유자는 과실 자체를 반환하든지 대가로 보상하든지 다 돌려주란 얘기예요. 이에 반해서 선의 점유자는 사용이익, 과실 취득하세요. 즉 선의 점유자는 절대 과실, 사용이익, 반환 의무는 없다로 끝나요. 절대 과실은 돌려줄 필요 없다. 선의 동그라미, 반환 의무 없다 동그라미 이렇게 연결돼야 맞는지. 자, 폭력은비 나쁜 놈이죠. 악의 점유자랑 똑같이 취급. 그래서 돌려줍니다. 과실. 자, 비용에는 필요비가 있고 유익비가 있어요. 필요비, 유익비. 필요비는 보존에 필요한 비용, 유익비는 개량하는 데든 지출한 금액.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도둑놈, 악의 점유자에게도 비용, 필요비, 유익비, 상환청구권 인정해 줍니다. 비용은 실비 개념, 실비. 그래서 도둑놈, 악의 점유, 나쁜 놈한테도 비용 청구권이라는 권리 인정해 줍니다. 자, 유익비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에서 가액이 시가가 일어나야 유익이 발생해야 돼요. 자, 지출 금액 5천만 원, 시가상승분 1억. 일단 가액 증가가 현존할 것. 두 번째, 지출 금액 또는 증가액 시가상승분 중 누가 선택하느냐? 회복자가, 소유자, 갑이 선택합니다. 점유자 선택 X, 회복자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죠. 자, 5천만 원 선택했겠죠. 작은 금액. 법원으로 갑니다. 유익비에 대해서 회복자는 법원에 상환기간 허여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유익비만
법원은 상환기간 허용. 그 법조문은 거기. 유익비만 작동. 필요비는 법원기간 상환기간 허용. 그런 거 안 돼요. 필요비는. 자, 다 했네요. 점유권에 대한 물청.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종류는 3개.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그중 반환이 주로 나오죠. 자, 점유자가 점유물 침탈당했을 때 돌려주세요. 침탈당했을 것. 제척기간 침탈당한 날로부터 1년 안에 행사할 것. 이 1년은 소송까지 1년 안에 해라. 출소 기간이라고 하고. 보조자 안 되겠죠. 점유자 아니니까. 간접 점유자. 점유자니까 할 수 있겠죠. 자, 소유권. 상린관계 봐야 되고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사유. 취득시효, 선점, 습득, 발견, 그 다음 부동산 부하. 마지막으로 공동소유, 공유, 합유, 종유. 먼저 소유권의 객체. 소유물을 사용수익 처분, 물건. 권리는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 소유권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자, 상린관계. 그중 주위 토지 통행권 봤어요. 자, 그림 도로가 있고 왼쪽 땅이 갑땅, 오른쪽 땅이 을땅. 자, 을땅은 어느 토지와 도로 사이에 통로가 없어요. 맹지 막혔어. 주위 토지로. 자, 옆집 토지를 통행해야겠죠. 이게 주위 토지 통행권이에요. 손해는 보상해라. 유상이 원칙. 자, 이 상린관계에 관한 규정은 지상권, 전세권에도 준용돼요. 준용. 그러니까 인접해야 되고 인접한 부동산 소유자 상호간. 자, 대본 판례 갑니다. 기존 통로가 있대요. 통로 있죠? 그럼 옆집 못 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기존 통로가 있다 하더라도 이 기존 통로가 부적합. 통로로서 부적합. 재긴등을 하지 못해. 그럼 뭐 통로가 아닌 거지. 그럼 옆집 통행권 인정된다. 하지만 기존 통로가 있어. 그건 옆집으로 다니는 게 더 편리해.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옆집 통행권 인정되지 않는다. 자, 통로의 폭, 통행권의 범위. 현재 을토지용법에 따라 결정. 장래 이용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정해지는 건 아니다. 오로지 현재 용법. 장래 아니야. 그 다음 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요. 통로 개설 비용, 통로 유지 비용. 자, 둘 중 누가 부담하느냐? 다니는 네가 부담해. 다니는 놈이 통행권자죠. 통행권자 부담. 자, 통행지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가 되는 담장 등을 축조했다. 소유자가 통행에 방해되는 물건 설치했죠. 그러면 권리침해 따라서 그 물건 철거해 주세요. 철거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누가 철거 의무를 부담한다? 설치한 놈. 소유자. 통행지 소유자가 철거 의무 부담. 다 했어요. 들리죠? 아, 들리면은 된 거예요. 들리면 이해가 됐다는 거고 이제 계속 반복만 하면 돼요. 지문이 이게 그대로 지문이죠. 알죠? 그럼 이제 있다 없다. 장난치면 너 X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취득시효 갑니다. 취득시효. 자, 기본서는 265페이지 있네요. 265페이지 오른쪽에 소유권 취득 목차에 취득시효 있죠? 취득시효.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이에요.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먹는 게 아니라 누가 준대요? 법이, 법률 규정. 그래서 취득시효 이 법 조문이 나오는 거예요. 이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면 소유권을 먹여준다는 얘기예요. 자, 취득시효. 취득시효는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을이 자, A로부터 을이 땅을 샀어요. 자, 인도받았어. 점유를 시작해. 점유. 등기는 안 했어요. 등기는 안 했어요. 점유하면서 쭉 살아요. 근데 이 자식이 또 팔아. 갑이란 사람한테. 갑은 서울 살아서 등기했어요. 자, 부동산 이중매매. 먼저 이놈한테 팔았는데 또 되팔았죠. 근데 차이점이 있죠. 을은 인도받아서 현재 지가 살고는 있어. 근데 등기를 안 했고 이놈은 등기는 박았는데 인도를 받지는 않았어요. 자, 그러면 갑하고 을 중 누가 소유자? 이 땅에 누가 소유자? 둘 다 돈 주고 샀어요. 항상
매매를 통해서는 등기 박은 놈이 소유권 취득. 따라서 얘가 법적 소유자고 얘는 소유권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을 을은 등기해야 되는 사실을 몰라. 왜? 시골이니까. 얘가 강원도 땅이라. 이 상태에서 쭉 시간이 흘러요. 시간이 꽤 흘렀어. 산지 한 25년쯤 됐어. 자, 그런데 을 옆에 사람이 물어봤죠. 너 등기했니? 아니요. 너 그러면 소유권 없는데 큰일 났다. 너 언제부터 살았니? 한 25년쯤 됐어요. 아, 그래? 그럼 법에서 20년 지나면 너한테 소유권 먹여주는 제도가 있어. 너 빨리 계산해봐. 정확히 언제 몇 년 됐는지. 그러면 얘가 계산하는 거, 이 시점에서 계산하는 거예요. 점유 개시시로부터 몇 년? 시간은 20년. 20년 동안 점유하는 거예요. 점유. 자, 세 가지 점유 모습으로 점유해야 돼요. 법조문은 보면서 소유사, 평온, 공연하게. 소유사, 평온, 공연하게. 소유사,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이 시점. 자, 20년간 점유해야 되는데 어떻게 점유해요? 소유사, 평온, 공연한 세 가지 점유 모습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시점 20년 되는 날 취득시효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주는 게 아니라 을에게 소유권 주세요라는 뭘 준다? 채권을 줘요. 채권. 그러면 누구한테 소유권을 달라고 해야 되느냐? 20년 되는 날짜, 현재 25년쯤 됐어요. 현재 등기부등본 소유자를 보면 안 되고 20년 된 날짜, 그 날짜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 갑이 이때 사서 만약에 안 팔았다.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 등기부등본 소유자는 갑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시효 완성자 을은 시효 완성 이 말이 되게 중요해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이 사람을 상대로 등기 주세요라는 채권을 취득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시효 완성 당시. 시효 완성 당시는 20년 된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20년 된 날짜 그 당시 소유자를 상대로 내가 취득시효 완성했으니까 나에게 소유권 주세요. 등기청구권을 행사해서 을이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그때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래서 취득시효는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 사유지만 187조가 작동이 돼요, 안 돼요? 187조 등기 필요 없는 그게 작동이 안 돼. 우리 법조문이 취득시효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라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래서 해당 법조문에서 등기를 요구한 거예요. 해당 법조문에서.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우리 186조 거기서 배웠죠. 법률행위 아닌데도 등기 필요한 놈이 두 놈이에요. 한 놈, 이행판결. 판결. 법률행위 아닌데도 판결문 가지고 등기소 가서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한 놈이 이 놈이에요. 점유취득시효. 기억나요? 그래서 점유취득시효는 시효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취득하는 게 아니라 이놈이죠. 등기해야 비로소 소유권 취득한다. 그래서 20년 되는 이 날짜에는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하고 취득시효 완성하면 소유권 주세요라는 채권을 일단 취득하고 이 채권, 등기청구권을 행사해서 나에게 등기 넘겨주세요 해서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만 비로소 소유권 취득한다. 자, 그러면 이게 취득시효의 기본 그림이에요. 앞으로 을이 시효 완성할 거고 시효 완성 당시 그대로 올라가. 그대로 뻗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자, 그러면 하나를 알 수가 있어요. 시효 완성자 을은 채권자다, 물권자다. 기억하세요. 채권자예요. 채권자. 매수인도 채권자, 시효 완성자도
채권자. 아직 등기하기 전에는 매수인도 등기하기 전에는 채권자죠. 시효 완성자도 똑같아요. 아직 등기 받기 전에는 주세요, 주세요. 등기 주세요, 주세요 할 수 있는 채권자의 지위에 있다. 이제 하나씩 갈게요. 자, 그러면 기간은 20년. 세 가지 점유 모습. 소유사,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면 점유 취득시효 완성. 자, 시효 완성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 취득할 수는 없고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이 등기는 이제 이전 등기예요. 좀 이따 나와요. 자, 그러면 이제 세 가지 점유 모습. 평온, 공연, 자주. 우리 점유권에서 배웠죠. 자, 취득시효 내용은 점유가 필수기 때문에 점유에 있는 내용이 중복되는 거예요. 소유사, 병원, 공연한 이 점유 세 가지 모습은 우리 법이 추정해 주죠. 추정. 따라서 저 소유사로 점유했어요. 저 평원 점유요. 공연 점유.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특히 자주가 잘 나와요. 자주 추정되기 때문에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추정된다. 이건 우리 시험 지문에 안 떠요. 점유자는 자주 점유임을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바로 들이대 버려요. 그럼 머릿속으로 그렇지. 자주는 추정되니까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럼 하나 더. 간접 점유로도 점유 취득시효가 가능하다. 무슨 말이냐? 을이 A로부터 사서 이사 들어왔는데 바로 딴 놈한테 세를 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은 세 주고 여기서 안 살았어요. 상관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세 줬다는 얘기는 을은 간접 점유자죠. 세 준 주인이니까 상관없어. 앞으로 세트. 간접 점유가 나오면 소수로는 다 긍정으로 끝나요. 그래서 점유는 간접 점유를 똑같이 취급하니까. 현재 안 살아도 간접 점유도 점유죠. 그러니까 간접으로 점유하든 똑같은 점유. 그래서 간접 점유는 이제까지 간접 점유 나와서 소수로가 안대로 끝난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잖아. 간접 점유자는 점유자니까 지가 할 수도 있고 상대방도 되죠. 취득시효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중에 유치권도 간접 점유 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인도, 주민등록, 인도도 간접으로 점유도 상관없어요. 결국 세트. 간접 점유가 나오면 다 돼요. 안 되는 놈이 없어. 지가 할 수도 있고 상대방도 되고 뭣도 할 수 있고 뭣도 되고 부정으로 끝난 걸 본 적이 없어. 하지만 보조자는 90% 예외 하나 있지만 걔는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접 점유로도 점유 취득시효 된다. 중요한 건 이런 거예요. 자주를 스스로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거. 이게 가장 마이너스. 5, 6번. 평온공유, 평온공유도 추정. 마찬가지 스스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추정되면 스스로 입증할 필요가 없다. 아주 잘 나와요. 자, 기간은 20년. 20년간 점유해야 돼. 20년간. 그러면 기산점이 나오는데 언제부터 계산해야 되느냐? 정확히 지가 이사 들어온 점유 개시 시점으로부터 계산해 줘야 돼요. 정확히 언제부터 계산해라? 점유 개시시. 즉 을이 이 땅에 이사 들어온 이때로부터 정확히 계산해야지. 자, 들어봐요. 현재 25년쯤 됐어. 25년. 그러면 시효 완성자 입장에서는 연도는 기억해도 날짜까지는 기억 못해요. 서류가 없으면. 대충 20년, 25, 오늘 25년쯤 됐다고 해봐요. 25년쯤 전에 내가 여기에 들어와 살았는데 점유를 시작했는데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다는 얘기요. 그러면 나중에 소송에서 보통 이제 소송을 통해서 해결돼요. 왜? 등기 넘겨주겠어요? 안 넘겨주겠어요? 안 넘겨줘요. 그래서 시효 완성자 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문 가지고 등기 받는 거예요. 그러면 소송에서 20년간 점유했다는 걸 을이 입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20년 됐어요. 이걸 소송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을은 어떤 게 가장 편하느냐? 25년째 된 여기서 거꾸로 여기 역산을 해. 역산. 그럼 여기서부터 20년 가면 실상은 5년 후부터 계산하자는 얘기요. 점유 기간 중 편한 대로 을이 가장 편한 건 현재 시점으로부터 역산을 해서 여기서부터 판사님 저 현재 20년 됐어요. 저 취득시 완성했어요. 20년. 이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해요. 근데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점유 개시시로부터 계산해야지 점유 기간 중 임의 시점, 즉 역산에서 이때 임의의 시점을 선택해서 계산할 수는 없어요. 없어요. 저 정확한 날짜를 모르겠는데요, 판사님. 저 20년은 됐어요. 안 돼요. 판사는 찾아. 날짜 찾아. 날짜 못 찾으면 취득시 완성 안 돼요. 이유는 있다 말씀해 드릴게요. 제3자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요. 지금은 이유는 있다. 다른 내용을 들으면 왜 임의 시점을 선택해서 아무 때나 시작해서 20년 됐어 이게 안 되는지를 이유는 있다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그대로 외워요. 20년간 기산점 언제부터 계산한다? 점유 개시한 개시시로부터 첫 이사 들어온 점유 개시한 때로부터 정확히 20년 계산. 자, 시험 이게 나와요. 점유기간 중 따라서 점유기간 중 아무 때나 임의 시점을 선택할 수는 없다. 아무 때나 찍어서 그때부터 20년 됐어요.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무 때나 찍어서 판사님 저 이날 취득시 완성한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산점은 점유 개시시로부터 정확히 계산. 자, 이유는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이제 등기 이쪽이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은 절반쯤 할 거예요. 절반쯤. 취득시효가 내용이 많아요. 자, 등기해야 소유권 취득. 그러면 을은 이 그림 보면서 을은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박아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그 전에 등기 받기 전에는 채권이죠. 채권. 그러면 결국 시효 완성자 을은 시효 완성 당시 이 날짜 등기부등본을 열어본다고 했어요. 이 날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로 등기된 놈이 갑이다. 그러면 이 갑을 상대로 등기 주세요라는 등기 청구권이라는 채권을 취득하는 거예요. 채권. 결국 매수인도 등기 주세요. 시효 완성자도 등기 주세요. 등기 주세요. 그러면 등기 청구권의 성질, 등기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이냐, 채권적 청구권이냐 둘 중 하나죠. 그러면 시효 완성자 을의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물권적 청구권. 당연히 채권적 청구권이죠. 이유는 청구하는 놈이 채권자니까. 그래서 시효 완성자든 매수인이든 채권자. 채권자가 주세요 하니까 이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 자,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등기 청구권의 상대방이에요. 상대방. 누구를 상대로 등기 달라고 해야 되느냐? 자, 오늘은 25년쯤 흘렀어요. 그러면 현재 소유자가 아니에요.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시효 완성 당시 혹시 소유자가 갑이 팔았을 수도 있겠죠. 이때 현재 소유자가 아니라 무조건 20년 된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등기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이놈이 취득시효에서 가장 중요해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현재 소유자가 아니야.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 20년 된 날짜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로 등기된 놈.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자, 그러면 을이 20년 된 날짜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니까 갑이란 얘기죠. 그러면 갑이 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을은 채권자, 갑은 이제는 을한테 등기 넘겨줘야 될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 자, 문제는 이 소유자는 진짜 소유자야 돼요. 하나가 더 붙어. 진정한 소유자. 무슨 얘기냐? 갑이 소유자 등기가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는 유효해가지고 얘가 소유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두 번째 줄, 만약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갑의 소유권 등기가 혹시 무효라면 얘는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소유권 없지. 얘는 진짜 소유자가 아니죠.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되지 않아요. 무효 등기 명의인은 등기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즉 이놈 상대로 무효 등기 명의인에게 등기 달라 할 수는 없다. 이유. 자, 만약에 갑 등기가 무효인데 이놈으로부터 이전 등기를 받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앞놈 등기가 무효야. 을이 아무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은들 내 등기도 무효. 역시 을은 등기 받아도 소유권을 취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암놈 등기가 소유자 등기가 무효라면 을이 이전 등기 박은들 소유권 취득을 못해요. 그래서 무효 등기 명의인은 등기 상대방이 되지 않는다. 등기 청구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를 더 외워야 되는 거예요.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 청구 상대방이 된다 얘기예요. 그래서 그대로 올라가. 이 그림을 앞으로 주석신 기억하셔야 돼요.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가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그러면 오늘 1월 달에 할 등기 관련해서는 이것만 하면 돼요. 딱 하나 더. 자, 을은 시효 완성자 을은 갑으로부터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이전 등기를 받았어요. 하지만 원시 취득으로 구성해요. 원시 취득. 자, 이전 등기면 원래 승계 취득이 돼야 되죠. 그런데 취득 시효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 구성. 이유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은 다 원시 취득으로 구성해요. 그래서 소유권 파트에서 배우는 점유 취득 시효, 선점, 습득, 발견, 부합. 이게 법이 다 주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 배우고 있어요. 다 원시 취득, 원시 취득. 무주물 선점도 원시 취득이다. 한 번 나왔어요. 어디에서 나오느냐? 총칙. 거기 권리 발생, 변경, 소멸 있죠? 자, 원시 취득 우리 하나 배웠어. 그때 첫 시간에, 입문 첫 시간에. 건물 신축. 건물 신축하면 건물이 처음 태어났죠. 그때 소유권 취득은 첫 취득. 처음 시, 원시 취득. 자,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이건 당연히 원시 취득이고. 그 다음에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 원시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 그래서 취득 시효뿐만 아니라 선점, 습득, 발견, 부합. 이거 다 법이 줘요. 계약을 통해서 소유권 취득한 게 아니라 법이 정한 요건. 무주물 선점하셨어요? 낚시하셨어요? 당신이 먹으세요. 그래서 다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은 원시 취득으로 구성한다. 원시 취득은 우리 시험에 3개가 나왔어요. 건물 신축, 점유 취득 시효, 무주물 선점. 그래서 건물 신축, 점유 취득 시효, 무주물 선점. 공통점. 이놈은 소유권에서 주는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 법이 주는 소유권 취득, 점유 취득 시효, 무주물 선점. 습득 발견도 마찬가지. 시험에 안 나왔을 뿐이지. 부합까지 다 원시 취득이다. 뭐 이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중요한 건 등기 청구의 상대방. 그래서 이거 반드시 정리해요. 누구를 상대로 등기 청구해야 되느냐? 등기 청구 상대방 그대로 외워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데 진정한 진짜 소유자.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놈이 훨씬 중요해. 진짜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20년 되는 그 날짜 등기 명의인이 등기 청구의 상대방이 돼요. 따라서 진짜 소유자야 되니까 만약에 무효 등기 명의인이라면 이놈은 진짜 소유자가 아니죠. 무효 등기는 소유권이 없어요. 무효 등기 명의인에게는 등기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이 단어를 외워놔야 돼요.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 소유자를 상대로 등기 달라고 한다. 진짜 소유자 아니구나. 우리 시험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면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도 나오고 무효 등기 명의인에게는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도 나오고 3번 나왔어. 진짜. 하지만 이놈은 거의 10번 10지문에 관계돼요. 10개의 지문에.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시효 완성 당시. 저 그림을 항상 기억해. 시효 완성 시점 그대로 올라가. 그대로. 그 날짜 소유자. 문제는 이제 진짜 소유자를 전제로. 자, 취득 시효 완성자의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그렇지. 여기 동그라미 있죠. 시효 완성자는 채권자니까. 매수인이든 취득 시효 완성자든 채권자니까 주세요. 채권적 청구권. 소유자가 하면 물권적 청구권. 채권자가 하면 채권적 청구권. 결국 우리는 등기 청구권 2개 배웠어요. 매수인의 등기 청구권 주세요.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채권적 청구권. 2번째 취득시 완성자. 자, 이제 취득시 효과 법조문이 하나가 있어요. 법조문. 자, 봐봐요. 설명도 들어봐야 돼. 을이 지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드디어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등기를 했기 때문에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할 건데 갑이 그래요. 등기는
몇 년 후에 했겠죠. 25년쯤 알아서 들이댔고 이때쯤 했겠지. 지가 산 후 25년쯤 산지 이 시점에 등기했다고 해봐요. 자 그러면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하는데 갑이 그래요. 야 을 내가 어쩔 수 없이 너한테 등기를 넘겨줄게. 등기 넘겨준 거야. 대신 야 너 내 땅에서 20년 살았잖아. 20년치 벌써 25년 됐죠? 20년치 월세는 줘. 내가 어쩔 수 없이 저놈의 법 때문에 줘야 된다고 해서 나 법률 검토 다 해봤는데 소송해도 내가 진대. 줄게. 대신 20년치 월세는 너 나한테 줘라. 남의 부동산에서 살면 월세 줘야 돼요. 그래서 소유자 갑이 요구하는 거예요. 등기는 넘겨주되 20년치 월세는 부당해도 반환해라. 이런 갑의 말은 타당해. 근데 법이 이걸 막아버려요. 법은 취득시효 완성한 을을 확실히 보호해줘요. 그래서 법조문이 하나가 나와요. 등기한 이때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라 소급시켜버려. 언제로? 점유 개시시로. 얘가 처음 이사 들어온 점유 개시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려버려요. 그래서 소유권 취득 시점을 소급시켜버려. 점유 개시시로 소급해서 소유권 취득한다. 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발생하느냐? 을은 처음부터 소유자로서 산 거예요. 소유자로서 산 게 남의 땅에서 산 게 아니지.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법은 시효 완성자로 하여금 20년치 월세를 소유자 갑에게 안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소유권 취득의 소급여를 저 법조문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을은 첫 이사 들어온 날로부터 결국 소유자로서 살았죠. 소유자로서 사면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점유 기간 중 지가 살았다 사용이익, 세조서 월세 받았다 과실 이런 걸 돌려줄 필요가 있다 없다? 아주 중요해요. 과실 절대 반환 의무 없어요. 소유자 갑에게 반환할 필요가 없어요. 엄청 나와요. 그래서 여기 법조문. 자,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로 소급한다. 이 법조문. 그래서 소유권 취득의 소급표라는 법조문 제목이 나오고, 그래서 을은 소유권 취득을 등기한 때가 아니라 언제 점유 개시시로 거슬러 올려버린다. 그래서 20년 전으로 소유권 취득 효력을 소급시켜요. 그 결과 이게 더 잘 나와요. 20년 동안 점유기간 중 발생한 과실 항상 임료예요. 임료 상당, 과실 절대로 소유자 갑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 없다. 그래서 절대로 과실 돌려줄 필요 없어요. 이게 되게 잘 나와요. 한 5번 나왔어요. 5, 6번. 주어가 소유자로도 나와. 소유자는 시효 완성자에게 돌려주세요. 부당이득 반환해 주세요. 할 수 없어. 그러면 주어가 을이 나오면 을은 소유자 갑에게 절대 과실 돌려줄 의무 없어요. 결국 누가 주어로 나오든 없다로 끝나요. 얘는 돌려줄 필요 없고 쟤는 돌려달라고 할 수 없고 항상 주어가 갑으로도 나오고 을로도 나오니까 을은 돌려줄 의무 없고 쟤는 돌려주세요 할 청구할 권리가 없고 그래서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잘합니다. 소유권 취득은 거슬러 올라간다. 소급한다. 이걸 외우는 거 단어를. 20년 전 점유 개시시로 소급한다. 그 이유는 이놈 때문에 점유 기간 중 20년 동안 발생한 과실을 안 돌려주게 하기 위해서 법이 소급여를 두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취득시효 법률관계. 오늘 2개 볼 거예요. 2개. 취득시효는 양이 너무 많은데 오늘 15개 봤어요. 15개. 이따 프린트 보면 알아요. 자 봐봐요. 자 이건 깨끗한 그림에서 볼게요. 다시. 지금부터 할 판례 2개가 취득시효에서 가장 중요해요. 을이 20년간 점유 갑은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죠.
자, 그러면 을이 20년간 소유사로 병원 공연하게 조미하면 이 시점에 취득시효 완성. 그러면 시효 완성 당시 등기부등본을 열어보라고 했어. 등기부등본에 갑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을은 주세요 채권자고 시효 완성자는 일단 채권자. 시효 완성자는 일단 채권자. 그럼 이놈은 소유권 등기해줄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시효 완성 당시 진정한을 전제로 시효 완성 당시 20년 된 날짜. 그러면 이 날짜 갑이 소유자로 돼 있으면 이놈이 등기종목 상대방. 문제는 등기등본을 보니까 중간에 15년쯤 됐을 때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갑이 병한테 팔았다는 얘기예요. 병한테 등기가 돼 있어. 그 후 시간이 흐르겠죠. 얘가 15년쯤 되니까 그 후 시간이 흘러서 병이 딴 놈한테 안 팔면 이 날짜에 등기 박혀 있겠죠. 병이 박혀 있어. 소유자 등기. 자, 그러면 을이 시효 완성하기 전에 소유자가 병으로 매도 등기가 됐어. 그 후 시효 완성됐죠. 그러면 을은 이 병한테 주세요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있다 없다. 즉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기존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어. 3자죠. 항상 병은 3자. 자, 시효 완성 전에 저기 봐요.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 갑이 이 그림을 이해해봐요. 제3자 병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줬어. 그 후 시간이 흘렀죠. 5년이 더 흘러서 그 후 을이 시효 완성했어. 그러면 을은 5년 전에 갑으로부터 사서 등기 박은 이 병한테 주세요 취득시효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자, 을은 이 병은 자기 채무자야 아니에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야 아니에요? 왜 아니요? 여기 일직선상에 있는데 자, 갑이 안 팔았으면 이 날짜 소유자 등기돼 갑이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시효 완성 20년 된 날짜 누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어? 병이잖아요. 전에 샀든 어쨌든 볼 필요 없다니까? 일직선상에 소유자로 돼 있는 놈이 등기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아니에요. 여기 요건을 갖췄어 안 갖췄어? 시효 완성 당시 이 날짜 소유자잖아요. 그러니까 시효 완성 전에 기존 갑이 3자에게 매도해서 등기 후 시효가 완성됐다면 시효 완성자는 이 3자 병한테 취득시효로 주장할 수 있다. 왜? 일직선상에 놓인 놈은 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그 두 번째, 시효 진행 중 아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시효 진행 중 부동산이 전 양도됐대. 무슨 말일까? 저 말을 이해를 하셔야 돼. 저 봐봐. 시효 진행 중 부동산이 전 양도됐대. 무슨 말이에요? 시효 진행 중 부동산이 갑이 세 번째 케이스요. 병한테 팔고 또 병이 정한테 팔았다. 전 양도됐다. 그 다음 무슨 말이 또요? 그 후 시효가 완성됐죠. 그러면 병한테 팔리고 정한테 팔리고 당연히 등기됐어요. 그 후 시간이 흘러서 시효가 완성됐죠. 그러면 이 날짜 등기등본에는 누가 소유자로 돼 있어? 정이 돼 있겠지. 갑이 병한테 팔고 병이 정한테 팔고 그 다음에 정은 안 팔았으니까. 그러면 정한테 을은 취득시효로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직선상에 놓인 놈은 다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다로 끝나요. 이게 시효 완성 전에 소유자가 바뀌었죠. 제3자 전전 양도됐죠. 그렇다 하더라도 그 후 시효가 완성됐다. 이 말이 중요해. 그 후 시효가 그 노란색 저기에 들어간 거예요. 전 동그라미 그 후 시효가 완성됐다면 이놈들은 내 채무자의 위치에 왔죠. 그러니까 나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요. 이게 전 3자에게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있다라는 대부분 판례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요. 내 채무자 등기 청구 상대방 누구다? 여기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20년 된 날짜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는 놈은 내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샀듯 안 팔아서 갑이 있든 갑병정은 시완성 당시 소유자예요. 그럼 하나 더. 그럼 일단 이걸 하죠. 시완성 전에 20년 되기 전이라는 의미죠.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했죠. 시완성 전 동그라미 시완성 전. 저 그림 이렇게 가셔야 돼. 15년쯤 됐는데 을이 산지 15년쯤 됐는데 소유자 갑이 제3자 병에게 매도해서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줬어. 시완성 전에 15년쯤. 그 5년이 흘렀죠. 그 후 20년이 돼서 시완성됐지. 그러면 이제 시완성자 을은 이 3자 병에게 등기 주세요.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소수로 싸우면 있어요. 왜? 이놈은 그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됐잖아.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 됐잖아. 자, 지문 하나, 지문 둘. 시효 진행 중. 아직 시효 완성되기 전의 의미와 같은 말이요. 시효 진행 중. 부동산이 전 양도됐어. 팔렸다는 얘기지. 갑병정 저렇게 팔렸어. 저 그림 보면서 이해해야 돼요. 그 후 20년 돼서 시효 완성됐지. 그러면 이놈한테 주세요 할 수 있다. 지문이 두 개가 나와요. 소수로는 여기고 이거. 그래서 시효 완성 전에 3자한테 팔린 경우 자 앞으로 저는 쭈쭈쭈 할 거예요. 쭈쭈쭈 시간이 흘렀죠? 쭈쭈쭈 5년이 흘렀죠? 쭈쭈쭈 이놈은 제3자 맨 마지막 등기 박혀있는 최종 등기 명의인 이 지문이 나오면 이렇게 뜨고 전전양도가 뜨면 맨 마지막 등기 명의자 이 지문이 뜨면 이 3자로 뜨는 거예요. 지문 두 개를 합쳐놓은 거예요. 소수로가. 그래서 쭈쭈쭈 오 일직선상에 놓였구나. 등기 청구 상대방 내 채무자가 됐죠? 그러니까 소수로는 을은 이제는 이놈들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 해당되기 때문에 주세요 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이제 넘버 원. 자 이놈이 취득시효 넘버 원. 가장 많이 나온 놈이 이놈이에요. 여기. 자 이제 상황이 바뀌어. 취득시효 완성 됐어요. 그런데 시효 완성 후 갑이 팔아. 매매로 소유권 등기 넘겨줘요. 자 그러면 을은 취득시 완성했는데 그 후 갑이 병이라는 놈한테 팔았다는 얘기지. 을은 이 병에게 취득시효로 등기 주세요. 병! 나 취득시 완성했어요. 등기 빨리 주세요. 이제 이 시점에서 요구하겠지. 한 25년쯤. 당일날 할 수는 없고. 자,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후 소유권 등기 박은 이 병을 상대로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있느냐 없느냐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자, 이유를 알아야 덜 어려워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는 누구? 갑이잖아. 이놈은 채무자 아닌 제3자예요. 자, 이걸 기억하시되 시효 완성자는 채권자. 채권은 자기 채무자 이놈한테만 채권 행사할 수 있지 채무자 아닌 제3자에게는 채권은 행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당시 이 날짜 소유자인 갑을 상대로만 등기 달라고 할 수 있는 거지. 팔려버렸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이 새 소유자, 현 소유자, 병한테는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채권의 상대권적 성질이에요. 채권의 상대권. 채권은 오로지 자기 채무자에게만. 시효 완성자의 채무자는 누구?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채무자. 이놈은 시효 완성 당시 갑이 아니죠? 병이야, 3자야. 그래서 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바뀌어버리면 이 병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다로 끝나요. 완전히 반대야. 시효 완성 전에 3자한테는 쭈쭈쭈 왔죠. 그 후 시효 완성됐으니까 시효 완성 전에 산 놈은 쭈쭈쭈 내 채무자가 됐어. 주세요 할 수 있다. 전 있다. 하지만 시효 완성 후 병이라는 3자가 소유권 취득하면 이놈한테는 들이댈 수가 없다. 주세요 할 수 없어. 예. 이유. 지채무자인 갑이 아닌 제3자니까. 그래서 전 있다 후 없다가 되는 거예요. 전 있다 후 없다. 자,
자, 봐요. 시효 완성 후, 여기가 동그라미야. 취득시효 완성 후, 소유자가 제3자에게 처분해. 시효 완성 후, 을이 제 앞으로 등기받기 전에 제3자 앞으로 소유권 등기가 넘어갔죠? 그러면 시효 완성자 을은 이 등기명의자 저 병에게 취득시효 주장할 수 없다. 후 없다. 아까는 전 있다. 이후 지채무자는 갑이다. 얘는 채권자니까 자기 채무자인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인 갑이 채무자지 병은 지채무자 아닌 제3자니까 채권의 상대권. 채권의 상대권. 자, 하나 더 이해를 위해서 아직 병이 매매를 통해서 등기를 아직 안 박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먼저 을한테 채권이 이 시점에 발생을 했어. 주세요. 이 채권은 법이 준 채권이에요. 법정 채권. 법이 줬죠. 당신은 등기 주세요라는 채권을 우리 법이 주겠습니다. 자, 갑이 을이 자기 땅에 대해서 취득시효 완성했다는 걸 알게 됐어. 그러면은 소유권 넘겨줘야 되죠. 그냥 갑이 빼돌리는 거야. 그 후 갑이 병한테 금매로 팔아요. 금매로 팔아. 자, 그러면 병이 아직 등기 받기 전에는 병은 갑으로부터 산 매수인주의 있죠. 매수인도 채권자. 얘도 채권자. 얘는 계약상 채권자고 얘는 법이 준 채권자지. 어찌됐든 채권자야. 그러면 채권자 아직 등기하기 전이에요. 매수인 매매 계약서만 써서 병하고 이 을은 둘 다 채권자. 채권자는 평등해요. 먼저 등기한 놈이 이기는 거예요. 만약 을이 먼저 등기 박으면 을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고 병이 먼저 등기 박으면 병이 소유권 취득하는 거예요. 채권자는 평등해요. 자, 돈 빌려줬어. 내가 먼저 빌려줬는데 한참 후에 빌려준 저놈한테 채무자가 돈 갚네? 제가 이기는 거예요. 채권자끼리 평등해. 내가 아무리 먼저 빌려줬어도 나중에 빌려주면 돈 갚아버리면 나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즉 채권자는 평등. 먼저 받은 놈이 장땡. 먼저 등기 받은 놈이 소유권 취득이에요. 그래서 병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고 얘가 소유자한테는 들이댈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부동산 이중매매 법리예요. 이중매매는 제2매수인이 먼저 등기 박아버리거든요. 먼저 등기한 놈이 이겨요. 그래서 1매수인은 제2매수인 소유자에게 들이댈 수가 없어. 어렵죠. 나중에 하고 이중매매는 이게 채권자는 평등. 먼저 등기한 놈이 소유권 먹고 소유자에게는 들이댈 수 없어. 근데 정확한 것은 지채무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걸로 기억해요.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에게만 취득시효는 주장할 수 있지. 시효 완성 당시 소유자가 아니죠. 그럼 이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다. 자, 그럼 봐봐요. 왜 기산점을 대법원이 아무 때나 찍어서 임의 시점 선택해서 20년 그딴 거 하지 마세요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제3자와의 관계 때문에. 만약에 병이 20년 되기 하루 전에 등기 박았다고 해봐. 하루 전에 쭉쭉쭉 와버렸죠. 그러면 병은 내일 땅 가봐야지 했는데 뺏겨버려요. 하루 차이. 자, 이 병은 시효 완성 20년 된 그 하루 후 샀다고 해봐. 그럼 이놈한테는 들이댈 수 없고 이놈한테는 들이댈 수 있고, 즉 하루 차이로 을은 이놈한테는 주세요 할 수 있지만 이놈한테는 주세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루 차이로. 즉 무슨 얘기예요? 이 날짜, 시효 완성된 날짜는 엄청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찍으면 안 되고 정확히 계산해야 돼. 정확히. 제3자와의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을 입장에서는 현재부터 역산해서 자 20년 됐어요. 그러면 이때 다 취득시 완성되면 중간에 팔리면 다 자기 채무자가 돼버려. 다 주세요.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해서 기산점을 정확히 계산하세요. 정확히. 이게 나오고 임의 시점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루 차이로 얘는 가져올 수도 있고 못 가져올 수도 있고 제3자와의 관계 때문에 기산점을 임의 시점 선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히 계산해야 돼. 그렇죠? 하루 차이로 병은 연락이 재수 없지. 하루 전에 사서 등기 박았는데 다음날 시 완성돼 버렸죠. 그럼 채무자가 돼 버렸어. 그러면 을은 병한테 주세요 할 권리가 있고 얘는 줘야 돼요. 하지만 하루 뒤에 샀어. 얘는 채무자가 갑이었고 하루 후죠. 그러니까 채무자 아닌 제3자가 돼 버려. 그래서 일직선상에 놓였느냐 안 놓였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등기 청구의 상대방은.
그래서 아까 계산점을 임의 시점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시 완성 날짜가 되게 중요하니까 제 3자와의 관계 때문에. 이해됐죠? 이해됐어. 자, 10분간 쉬고 프린트는 10분간 쉬고 시간이 됐어.